자, 그러면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원효로 2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이용 가능한 효창공원앞역으로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입니다. 또한 1호선과 경의중앙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과도 가까워 교통 핵심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연장이 위치한 원효로 일대는 마포구와 용산구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양한 학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풍부한 배우 수요를 자랑합니다. 용산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다양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에 개장한 용문시장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하루 유동인구 70만을 예상하는 용산역 주변 상권으로 1년에 약 1,000만 명 관광 명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산 전자상 갈대가 이른바 용산 메타밸리로 재탄생하는데요. 디지털과 메타버스 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혁신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탄탄한 입지와 서울 중심권 재개발 혁신을 이룰 용산구 원효로 2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서울의 중심이라는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용산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다세대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개요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도상에도 서울의 중심입니다. 용산입니다. 자, 위치. 자, 원효로 2가 있고요. 자,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에 인접해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는 용산역 이용 가능합니다. 면적, 분양 면적은 20.48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9.91제곱미터로 약 3평 정도 됩니다.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지어지게 되고요. 방 1개,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을 제공하고요. 24년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자, 올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된다는 점, 이 점이 강점입니다. 자, 매매가 4억 2천만 원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건물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이제 샘플로 됐을 때의 사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1층의 필로티 구조의 위쪽으로 쭉 이제 그레이 톤으로 올라가게 되고 창을 많이 내서 이제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한 모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내부도 이제 정방형의 이러한 룸이 있고 저기 싱크대나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빌트인 되어서 1인 가구에게 사용하기 좋은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 창도 실마다 내서 괜찮게 지금 해가 들어오는 것을 뭐 이게 조감도로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2024년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되는 건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부 1.5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옵션들이 다 빌트인으로 쏙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신축 건물을 살펴드리는데 위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산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위치와 함께 그리고 지역의 가치를 올려줄 호재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예, 입지와 호재 뭐 너무 많아서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로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서울역에서부터 아래 여의도까지 국가 중심 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국가에서 가장 많은 개발을 하는 동네가 이 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역 북부 역세권 재개발을 해서 서울역에도 강남 코엑스가 이제 서울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강북의 코엑스가 되겠죠. 이러한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있고
교통에 따르면은 자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에 인접해 있는데요. 원효로 이가가 오른쪽에 뭐 남영역, 삼각지역, 신용산역, 용산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또 GTX-B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광역철도 노선 그리고 용산역 자체에서 또 서울역 자체에서는 전국으로 갈 수 있는 철도망이 뻗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철도망 이런 것들로는 서울 이 지역에서 전국으로 갈 수 있고 서울 내에서도 당연히 중심 업무지구를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효로 2가를 보면요. 원효로 2가에서 용문동 방향으로는 공공 재개발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원효로 2가 공공 재개발 지역에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원효로 2가는요. 원효대로 오른편에 있는 이제 신계동 전자상가 라인으로 아직 어떠한 구역도 지정되지 않은 점이 우리 투자의 강점이 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도상의 노선만 보더라도 자 용산공원 조성 사업, 또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 자 국제 업무지구 최근 24년 2월 5일자로 오세훈 시장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발표를 했죠. 자 그 인근 배후 단지가 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병원, 한강 등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자 그레이트 한강 계획에 의해서 용산구는 자 노들섬이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촌동 앞에 있는데. 노들섬이 365일 24시간 문화, 축제, 뭐 예술, 공연 등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그레이트 한강 계획 인프라가 이제 용산구에 있고요. 대형 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그리고 그 한남동 쪽에 순천향대 병원 이렇게 병원 인프라도 다 되어 있고요. 공덕 상권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효창공원역 언덕을 넘어가게 되면 공덕이 나오는데요. 마포의 주요 업무 지구죠. 약 50만 명 상주하는 그런 업무 지구가 있고요. 자, 백화점도 있고 전자상가도 있고 효창공원, 용산공원, 한강공원 그리고 한강까지 수많은 자연 인프라들이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의도, 강남 등 핵심 업무지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자, 우리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라고 하면 강남, 광화문, 여의도 이 세 개를 중심 업무지구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개의 업무지구에 점을 찍고 선으로 연결해 보면 그 가운데 바로 용산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용산에서는 이 세 개 업무지구에 당연히 직주 근접 형태로서 어디든지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 광화문, 여의도만 업무지구 역할을 하느냐? 아닙니다. 이 용산, 이 가운데 점에 국제 업무지구가 올라서게 됩니다. 자, 24년도에 이제 기반시설 공사 착공을 해서 25년도 착공을 또 하고, 자, 일반 분양, 뭐 이런 이제 기업들 분양을 통해서 30년도 입주 계획으로 100층 건물들이 즐비하게 되는 이 용산의 업무지구가 새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업무지구에 인접하고 이 일대 주택가들이나 인프라들의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여의도 집값 높고 광화문 집값 높고 강남 집값 높습니다. 왜 높을까요? 자, 업무지구와 직주 근접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입지적인 그 국제 업무지구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용산구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가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서초, 송파를 꼽지 않습니다. 용산을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국제 업무지구, 용산 공원 재개발, 그리고 한남 뉴타운 개발, 이러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용산의 국면을 우리가 나중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그 전초전인 이 시간에 수많은 이제 호재들을 이제 우리가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산 정비창 일대에 개발 중인데요. 용산 전자상가, 용산 메타밸리라고 이제 칭하죠. 그리고 정비창, 용산 국제 업무지구라고 칭하죠. 자, 아시아의 5대 이제 국제 도시의 한 거점으로 발전하게 될 국제 업무지구에서 국제 기구, 대기업 본사 등 국제 업무 기능 및 비즈니스 지원이 가능한 용산 정비창 개발 국제 업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지금 전자상가가 20여 개 동에 있는데요. 그중에 낮은 상가 한 동은 이미 부셔지고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대에 이제 드래곤시티 호텔이나 이제 노보텔 호텔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초고층의 용적률 1000%가 넘게 이제 용산 전자상가의 초고층 건물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용적률 1000%를 해서 용산 전자상가의 초고층 건물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용산 정비창
국제 업무지구 건물 높이에 비하면 꼬마 빌딩 수준입니다. 자, 국제 업무지구 1,500% 넘는 엄청난 용적률을 가지고 100층 이상 건물들이 즐비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많은 대기업, 양질의 일자리, 고급 인력이 여기서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지구가 이제 1순위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자상가 라인에서 이제 협력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이 전자상가 바로 위에가 원유로 2가 제가 지금 안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물건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거고요. 전자상가 개발 예정이 이렇게 국제 업무지구랑 연결해서 이렇게 고층 건물과 그 주차장을 구비하고 기반 시설들을 확보해서 초고층 건물로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고급 인력들이 이곳에 들어와 업무를 보게 될 예정이고요. 국제 업무지구와 전자상가 개발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상주 인구만 해도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 미래형 연구소 건립 예정인데요. 현재 이 한강변을 달리다 보면은 예전에 현대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이미 철거를 했고요. 정확하게는 현대자동차 미래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자, 6층 건물로 이제 지어지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뭐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연구소 개념으로요. 현대자동차의 미래 연구 인력들이 이곳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 현대차를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현대차 미래연구소에서요. 드론 택시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드론 택시가 어디에서 이제 상용화가 곧 될 예정인데요. 어디에서 드론 택시가 이제 다니냐? 자, 용산역 꼭대기에서 다닙니다. 그래서 용산역에서 뭐 여의도,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 시간으로 따지면은 용산역에서 인천공항까지 15분 정도 이렇게 걸린답니다. 지금 용산에서 인천공항까지 15분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은 현재 없습니다. 네. 자,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가 이제 대상지가 바로 원유로 2가 앞에 있다라는 거고요. GTX B 노선 용산역 개통 예정입니다. 자, GTX 이 한 단어만 들어도 경기도 일대에서는 집값이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이 GTX B 노선, GTX 개발 겨우 용산의 큰 개발 그림 중에 한 조각일 뿐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교통 개발인데도 용산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발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개발들까지 용산에 집중돼서 개발될 예정이라, 자, 원유로 2가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부동산은요. 자, 그 주택 거래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유로 2가 황금 입지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그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분양 물건으로 선점을 하시게 되면 대단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서울을 볼 때도 이 강남도 강남이지만 요즘에 그에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거론되는 곳이 용산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앞으로 미래 가치를 많이 좋게도 보고 계십니다. 용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자, 원효로 2가의 이 다세대, 그럼 가격이 어떨지 그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가격 전략은요. 자, 원룸이고요. 4억 2천만 원입니다. 매매가가 4억 2천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역과의 거리 등 이렇게 좀 새 건물에 좋은 이제 퀄리티로 지어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1억 5천만 원 예상합니다. 그래서 실투자, 자, 원유로 2가에 실투자를 하는데 주택을 투자하는데 3억 원이 안 듭니다. 굉장히 이제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매물로 사료됩니다.